네, 국제무역의 이해 제7주차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에서 제 네 번째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뭐 영어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인데 그것이 국내와 해외 간에 이루어질 때, 국내와 해외 간에 이루어질 때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뭐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외까지 물건이 사고 팔고 한다라고는 개념이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무역이라는 거, 기존의 국제무역과 어떤 대비된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이제 해외로 전자상거래가 확장된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붙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 판매자가 해외 소비자에게 쇼핑몰을 통해서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제무역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B2C가 해외로 확장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사는 걸 뭐라고? 직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수출하는 건 그전에 역직구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건 좀 아마 역직구라는 말은 좀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해외 직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이제 그 통계청에서 뒤에서 보겠지만은 공식적인 그런 용어에서도 해외 직접 구매와 해외 직접 판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진화된 과정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전통무역 시대에서 전자무역 시대로 전자상거래 무역 시대로 굳이 이렇게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 무역을 이렇게 좀 구분해 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무역이란 것은 아마 60년대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컨테이너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아마 60년대 이전에는 상당히 국제 간의 어떤 무역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기술도 어떤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60년대에 컨테이너가 나오면서 급격히 이제 국제무역이 현대화 되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송수산들이 고속화, 대형화 되면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지역 간의 무역이 대규모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면대면 전화, 텔렉스, 팩스 이런 걸로 해서 특히 이제 팩스가 나오면서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전에는 LC 개설하고 할 때, 신용장 개설할 때 뭐 텔렉스로 두두두두 막 치고 했는데 팩스가 나오면서 이제 획기적으로 많이 이제 무역이 이제 고속화 또 이렇게 또 직접 그림 같은 걸 볼 수 있게 그렇게 돼서 전통적인 무역도 굉장히 현대화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문적인 무역 기업들이 위주로 무역이 이루어졌었죠. 이게 주로 B2B였단 말입니다. 종이로 했고요. 그리고 LC나 TT 같은 경우로 결제를 했었죠. 그런데 90년대 들면서 우리가 앞에 우리나라 전자무역 인프라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듯이 이제 점점점 전자문서로 바뀌게 됐고요. 이제 비용도 굉장히 감소가 됐고, 그리고 어떤 PC 버전으로 이렇게 이제 통신수단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만 해도, 역시 90년대만 해도 B2C는 생각하기 어려웠죠. 다 B2B였죠. 그러니까 수입상과 이 수출상 간에 서로 거래에 의해서 돈과 상품을 이제 서로 막교환하는 그런 형태의 B2B였는데, 물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전자적으로 문서가 처리되고 하니까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제 무역 거래의 프로세스가 단축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면서 이제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고, 특히 통신 수단이 이제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과거의 그런 이미지라든지 영상이 자유롭게 이제 국제간에 오고 가게 됨으로써 이런 이제 획기적인 그런 그 B2C 위주의 무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아니면 뭐 기업 간에도 이런 신용카드나 그런 전자화폐를 통해서 지금 무역 대금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변화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통계청이 발표한 그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구매 의 규모를 얘기해요. 작년도 2018년, 19년, 20년 3개년치 통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판매 그랬는데 수출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보면 얼마죠? 이 앞에 3조, 5조, 9조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런데 2019년에 한번 보십시오. 해외 직판이 무려 65%가 연간 하다가 2020년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감소했어요.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제 면세점 매출이 많이 줄어든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해외 직판에는 우리 공항이나 이런 데서 파는 면세점 매출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여행객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이제 해외 판매가 급격히 줄었다라고 보겠고요. 반면에 그 해외 판매보다 약간 좀 적은 규모로 이렇게 우리가 구매를 했었는데 여전히 그 작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한 금액이 4조 원을 넘은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 그림은 지난 2020년 4분기에 해외 직접 판매와 직접 구매의 어떤 동향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우리가 주로 직접 판매하는 지역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이런 순으로 지금 됐고요. 품목별로는 화장품 역시 의류, 패션 제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해외에 직접 판매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에서 또 가장 많이 우리가 사오고 있네요.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이런 순인데 아마 미국은 이제 뭐 시장이 워낙 크고 워낙 다양하니까 우리가 물건을 이제 사올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명품이나 이런 걸 좀 싸게 사기 위해서 직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상품군에서는 직구하는 것도 의류 패션 제품이 이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가전.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수출한 텔레비전을 다시 미국에서 이렇게 사오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한국 간의 그 가격차 때문에 미국은 워낙 이제 규모 경제가 있으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 가격차 때문에 미국에서 전자제품을 사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2020년에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를 통계청이 집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1조. 이게 쇼핑 거래액이 161조고 그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거래된 게 108조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 실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 2018년 그때 100조를 돌파했었어요. 이게 획기적이다 막 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히 지금 매년 이렇게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 모바일의 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런 쇼핑이라는 걸 무시하고는 도저히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직접 판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직접 판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 무역회사에 근무하면서 물건을 해외에다 이제 팔겠다. 그걸 이제 글로벌 셀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본다는 거죠. 첫 번째는 셀러가 한국 인터넷 쇼핑몰의 해외 직구용 사이트에 입점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다른 이런 오픈 마켓에도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하는 그런 이제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판매할 때 국내 사이트에다 이게 올려 놓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발전한 게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독립몰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 소비자한테 이제 해외 접촉을 끌어들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 그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자기 회사의 자산화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성공한 게 스타일라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김소희 대표라는 분이 동대문 시장에 자기 모친이 옷가게를 하시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옷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많은 이제 고객을 확보를 하니까 그걸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이제 회사를 매각했다라고는 그런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국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1번은 뭐냐면은 국내 글로벌 샵에다가 올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독립몰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해외 쇼핑몰에다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쇼피나 라쿠텐이나 등등등에 이제 자기 상품을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쇼핑몰 직판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오투오 이런 보수의 구역에 입점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해외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타일란다 앞에서 얘기했죠. 이게 김소희 스타일란다 대표. 네. 아주 정말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고객 데이터나 셀러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니까 아시아권에도 많이 고객들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레알에다가 무려 6천억을 받고 이제 회사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제 꿈을 한번 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창업자가 되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직접 구매, 직구 한번 보게요. 직구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죠. 그냥 쇼핑몰, 국내 쇼핑몰에서도 직구를 바로 할 수 있게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 직구하는 유형에는 몇 가지로 유형들이 여러 가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직접 구매, 자기가 실제 그냥 바로 사는 거죠. 아마존 USA에 들어가서 자기가 영어로 그냥 이게 회원 가입하고 바로 거기서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그냥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지 않은 거. 최근 한 건 미국의 원서를 직접 미국 아마존 USA에서 사서 어쩌고 붙여오겠다 그러면은 그런 건 간단해요. 카드 내고 결제하면은 자기가 특사 배달로 할래, 뭘로 할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항공, EMS로 할래, 항공으로, 다른 일반 항공 화물로 할래, 그걸 선택하면은 그거에 맞게, 아마존에서 한국에로 직접 보내주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이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해요. 아마존 같은 데도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전혀 못해도 바로 물건을 거기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어떤 유인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송 대행이죠. 하나씩 책을 산다 그러면은 그건 비싸지 않습니까? 훨씬 한 개당 EMS 3만 원, 4만 원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송을 대신 해주는 회사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서 내가 구매는 직접 했지만 물건은 이 배송 대행 업체한테 맡기겠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이 배송지를 배송 대행자가 물류창고로 입력을 한다 이거죠. 물류창고 입력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가 미국의 어디 뉴욕에 있다라고 하면 아마존 USA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은
뉴욕에 있는 물류창고, 배송 대행 업체 물류창고로 보내준다. 그럼 금방 되겠죠. 그 다음날 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배송을 해서, 배달이 되도록 해주는. 그게 이제 배송 대행이고요. 배송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네. 구매 대행은 뭐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대신 내가 돈만 내면 그 사람이 알아서 그 사이트에서 알아서 대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매 대행에도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느냐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매 대행할 때 일반형은 뭐냐면 수입 대행. 내가 물건을 사는데 대행만 해준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건 사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오픈마켓 구매 대행. 오픈마켓 보면 오픈마켓에서 보면은 해외 구매 직구 이게 버튼이 있어요. 그럼 그거 클릭하면은 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이건 뭐 그러겠죠. 뭐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오프라인 혼합형 구매 대행이 되고 모바일은 뭐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하는 겁니다. 글로벌 셀러 유형 그랬는데, 자, 그러면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핵심적인 주체가 누구죠? 셀러죠, 셀러. 물건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든 살 수 있지만 셀러가 어떻게 그걸 잘 이제 그 상품을 올리고 마케팅을 하느냐, 거기서 이제 핵심이고, 거기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복잡한 절차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글로벌 셀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글로벌 셀러가 직접 자기 저걸로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런 그 글로벌 셀러의 업무를 압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취업할 때도요. 글로벌 셀러라는 것은 국내 인기 상품을 해외 판매하거나 반대로 해외의 인기 상품을 국내 오픈마켓이나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인터넷 중개 무역 판매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셀러가 되는 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좀 상당히 흥미롭죠. 처음에 잘 모를 때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가지고, 우리 카페나 블로그, 홈페이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이런 데서 광고를 해서 거기서 파는 걸 가장 기초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해외, 스페인에 여성용, 알려지지 않은 여성용 핸드백을 수입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에 올려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상품을 해외 오픈마켓에 맡긴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이베이 같은 나 아마존이나 타오바오, 라쿠텐 이런 데다가 자기가 팔고 싶은 물건을 거기다 탑재시켜요. 그래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판매하는 그런 상태가 2단계가 되고, 이제 3단계로 가면 해외 상품을 해외에서 파는 거. 이거 이제 삼각무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글로벌 셀러가 어떤 사업 분야를 갖고 있느냐, 네. 직접 판매, 네, 그렇죠. 해외 상품을 직접 파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배송 대행, 네, 배송만 대신해주는 거. 구매 대행은 구매를 대신해주는 거. 공동구매, 병행수익. 병행수익은 뭡니까?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찌 핸드백은 이태리에서 한국으로 하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이제 독점 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밀라노에 가서 거기에 구찌 핸드백을 좀 싸게 사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좀 이윤을 붙여서 판다 이거죠. 그런 게 이제 병행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정시 그런 어떤 에이전트 계약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따로 유통을 시키는 거, 그걸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하죠. 독점 판매는 독점 판매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이제 글로벌 셀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렇게 정리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걸 좀 정리해 보죠. 한국에 있는 그 소비자가 해외에 있는 물건을 구매를 하면 직접 이 쇼핑몰에서 직접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구매 대행이나 배송 대행을 통해서 그 물건을 이제 가져오도록 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지금 해외 직판과 직구를 대행해주는 또 이런 해외 직접 구매, 직접 판매를
대행해주는 아주 큰 회사가 바로 코리아 센터라는 회사입니다. 이건 이 코리아 센터라는 회사는 여러 개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는 지금 여러분들 이 사진이 그 미국 뉴저지에 있는 물류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오고 가는 그 많은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이게 취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죠. 네. 이걸로 이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까지 해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마케팅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려면 다른 과목을 더 이제 수강하거나 또 자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4월 20일 날은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요. 중간고사 볼 때 시험 범위는 뭐 1주에서 7주짜리까지인데 주로 5주와 7주 사이에 5주와 7주 내용을 위주로 그 시험을 낼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퀴즈 시험이 있고요. 약수령은 뭐냐면은 검색엔 최적화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 약수를. 근데 뭐 약수령은 교수가 미리 뭐 이렇게 예상 문제를 뭐 알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8주 차에는 원래 강의를 원래는 한다고 돼 있었는데 또 학교 방침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차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보충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뭔지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보충 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